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13일, 현재 시각은 4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042670입니다. 자, 어제 이렇게 애매한 모습으로 보일 것 같으면 차라리 반등을 나와라. 차라리 올라라. 만원 터치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올라라. 애매한 모습 보일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해서 옳은 건지, 외국인은 기관이나 금융투자나 또 매수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좀 만회를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에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21선을 좀 이탈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차라리 만원 부근을 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21선을 이탈한다라는 얘기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 이때쯤이면은 모르겠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21선에 올라오는 그런 구간에서도 애매하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하여튼 뭐 11선 만원 부근을 터치를 하는 게 차라리 안 좋은 움직임이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라. 내일 되면 21선에 이렇게 올라와 줄 겁니다. 주가도 우행보로 되겠죠. 여기서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1선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궤적이잖아요, 주가가. 자, 이런 상황에 주가가 우행보험을 살짝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1선이 닿겠죠. 닿겠죠. 그럼 여기서 이탈을 할지 만원을 터치를 할지, 아니면은 차라리 만원을 터치를 하면은 21선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1선에서 터치를 하고 딱 닿이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자, 이 부분 11,500원 부분들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강도에 따라서 힘이 세다라고 하면은 돌파를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고, 차라리 모두를 위해서 11,500원을 돌파를 하는 것들도 어떨까? 차라리 상장 전에 불꽃슛 한번 나온 다음에 환장 파티 한번 하고 주가가 나중에 이전에 좀 조정을 좀 살짝 받은 다음에 상장을 해서 2만 원으로 상장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1선에서 주가 이탈이냐 돌파냐, 그 여부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겠죠. 거래 정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수급들이 좀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이제 두산중공업의 비중을 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스멀스멀 나와주겠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 정지가 될 때까지도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고가를 어디서 판단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나는 고가 판단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판단을 하고 여기서 고가다 상장한 이후에도 이 가격은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고가 판단하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게 아니고 나는 상장을 하고 거래 정지가 될 때까지도 갖고 가겠다, 거래 정지돼 가지고 분할 상장이 될 때까지도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의 그 거래 정지가 돼서 분할돼서 그 이후에 주가를 기대를 하면서 그 뒤에 시너지가 나가지고 주가가 더 상승은 나올 거야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주가가 무작정 강세가 나오면은 그분들한테는 거래 정지를 하고 이제 분할 상장이 되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할 수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2만 원의 적정 주가로 판단이 되면은 오히려 낮게 샀다면 상관없지만 이제 고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 판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은 모릅니다. 물론 몰라요. 상장해가지고 상장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잔존 가치를 어떻게 먹이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라든가 한국거래소라든가 뭐 상장 그 일정들 뭐 해가지고 잔존 가치를 어떻게 선정을 한다, 뭐 그런 부분들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뭐 2만 원 갈 겁니다라고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상장 후에 2만 원을 간다, 그런 리포트가 한 번 있었잖아요. 있었다라고 하면 상장 거래 정지 전에도 2만 원의 적정 주가 아니야? 야, 그럼 2만 원까지 산다라고 하면은 두산중공업 받고 상장 후에도 2만 원을 팔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번 베팅해 볼 만한 부분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래도 2만 원은 지켜준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불나방들이 막 다 달려들 수가 있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도 약간 판단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이런 부분들로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거야라고 보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적어도 반대 의사 청구를 하면은 8,200원 부분들은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근데 권리가 있냐 없냐가 반대 의사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권리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겠죠. 제가 기준일이 4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월 1일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 의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가 판단해서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상장 후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사실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참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재밌으실 거예요. 뭐 지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에어백은 가지고 있거든. 안전벨트는 가지고 있거든요. 주가가 뭐 떨어지더라도 뭐 상장 이후에 기다리면 가격대는 넉넉하겠다. 뭐 주가가 여기서 8,000원 더 이탈하고 7,000원, 7,000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거래 정지 풀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12,000원, 8,000원 상장할 수도 있고 상장한 다음에 뭐 기대를 좀 더 좀 자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따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 이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즐거우실 겁니다. 그러시죠? 즐거우시죠?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비중을 한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을 해놓을까라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는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만 원이 돌파될수록 과열 양상을 보일수록 차익 실현 흐름들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 불가능하진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11,500원 부근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움직임들을 나와줄 수는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여기. 자, 저도 근데 이런 움직임을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12,000원, 2만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굳이 뭐 사세요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도 올라간다. 2만 원에 간다. 12,500원을 돌파를 한다. 12,000원을 간다. 11,500원을 돌파를 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담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제 입장에서도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오히려 스펙타클한 그런 재미를 좀 매매에 대한 즐거움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21선 이탈해가지고 만 원을 터치, 이전에는 만 원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만원 터치할 바에 11,500원 그냥 뚫어버려라. 그냥 21선을 지지받고 반등 나와버려라. 그런 움직임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주가가 좀 에어백이 안전벨트가 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또 이제, 꾼들이 있어요, 꾼들.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사봐야지. 그런 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꾼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외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매수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상장 후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상장 전에도 거래정지 전에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현대제뉴인이라 그래가지고 두산인프라 주식을 취득을 한다고 9일 공시를 했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의 지분율은 3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두산중공업 지주에서 중간 지주사로 현대제뉴인이 두산인프라코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현대제뉴인이랑 이제 현대건설기계죠. 현대건설기계랑 그런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장 후에 뭐 이제 주가를 좀 뭐랄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고 자, 뭐 지금 상황에서 거래정지에 대한 부분들 상장 분할 상장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실적 전망이라든가 인프라 뭐 그런 부분들 투자액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칠 겁니다. 상장 후에 주가가 얼마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상장일이 좀 다가와주면서 잔존 가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나와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다라고 봐요. 아직까지 뭐 시기적으로는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면은 인프라코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도 계속 들려준다라고 한다면 분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명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이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